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김은별입니다. 네, 주말에 나들이 좀 다녀오셨나요? 거리를 보니까 정말 벚꽃이 팝콘 마냥 정말 활짝 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말에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양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지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1%의 하락세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마론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시장이 무겁게 하는 이런 이유들을 함께 분석해보면서 투자자들의 봄을 찾아줄 이런 전략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엇갈린 삼성전자의 전망, 6만 전자의 늪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월요일 일단 함께 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효열 전문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시장 유독 무거운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투톱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모든 분들의 사실 국민주잖아요.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담겨 있을 그런 종목인데 사실 예측대로 1분기 실적은 괜찮았어요. 네, 앞으로의 실적 전망부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1분기가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분야 쪽하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1분기에 77조 원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7.8%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14조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도 영업이익이 한 13조 원대를 예상을 했는데 컨센서스는 한 7% 가까이 상회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메모리 가격이 문제긴 하거든요. 항상 얘기가 되었던 게 이제 D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가격의 약세 부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오히려 긍정적 흐름이 예상된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2분기에도 매출액 2분기 76조 원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14.6조 원 정도. 그래서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사실은 주가가 좀 못 올라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좋은 모습이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한 323조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0조 원대를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일단 올해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자체도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까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을 꾸준히 이뤄내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가에 반영된 종목들도 있지만 유독 국내 삼성전자는 참 움직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상승 전환이 있긴 했지만 지금 67,9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신저가 부근을 사실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 추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좀 예상외로 주가가 사실 7만 전자도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작년에 9만 5천 원, 10만 원을 거의 가려고 막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6만 원 후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일단 저점을 좀 경신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서부터 저항대였던 가격이 6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 가격이 상당히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정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면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이죠. 최근 한 달간 보면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이 공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를 팔았어요. 이걸 누가 샀겠습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다 그걸 매수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5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셨는데 한 달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것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보면요. 사실 이제 그때부터의 수급을 계산해 보면 현재는 지금 1조 2천억 순매수 상황입니다. 아직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좀 매도를 하고 있지 사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를 딱 본다, 기간을 본다 그러면 한 6개월 되겠죠? 본다 그러면 실제로는 지금 1조 2천억 원 정도 순매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게 삼성전자가 싫어서 또는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아서 판다기보다는 국내외 여러 가지 증시 환경이라든가 또 증시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3,300선에서 지금 2,600선대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워낙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 시장 흐름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하락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 사실 12거래일째 외국인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거의 7거래일째 굉장히 시야를 좀 좁게 한 달 정도만 봤을 때는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었는데 되게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좀 길게 시각을 넓혀보시면 일단 한 6개월 정도 봤을 때는 오히려 외국인은 순매수한 상태다. 이런 부분도 좀 저점을 다지고 있지 않나 이런 포인트 중에 하나로 살펴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사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반도체 업황은 이렇게 좋은데 디램 성장세가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좀 가격이 이제 사실 네.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1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판매 물량도 가이던스를 사실 넘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격 환경 자체도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소폭 하락에 좀 그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우려되는 건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품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네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좀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요 심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재고부터 먼저 쓰고 사실은 주문을 좀 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래를 예측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은 디램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판매 물량 같은 경우는 비수기거든요, 1분기가. 네네. 비수기임에도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또 2분기에는 더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려보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또 수요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증설을 많이 하거나 이런 상황이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은 물량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은 오히려 메모리 가격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하나 뭐 약간 뉴스화 됐었던 거는 네.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공정 전환 쪽에서 네. 삼성전자보다 조금 추월했다 뭐 이런 앞섰다. 예. 보도가 있었는데 일부 사실은 맞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뭐 정말로 우리 그 디램 시장을 지금 몇십 년간 정말로 그쵸. 네. 1위를 질주를 해왔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진 부분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쪽에서 이제 수요 심리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판매 물량이 비수기에 비했을 때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우려스럽게 나왔던 마이크론 이슈들도 역시나 디램 시장을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격차는 오히려 더 높게 유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뭐 바닥을 다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뒤에 좀 잠깐 놔뒀다가 보면은 열어두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주가에 이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최근의 주가 하락은 역시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낮아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은 사실 단순한 삼성전자의 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하고 사실 괴를 좀 같이 합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어땠습니까? 최근 시장이 안 좀 좋았죠. 조정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가 내려온 것이지 사실 삼성전자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네. 이런 외국인의 셀코리아의 흐름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영향을 줬다. 팔아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일부 셀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 사실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하고도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나란히 하죠. 정도로 네. 디램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기업인데 사실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이제
뭐 지정학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느냐, 미국 시장에 있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뭐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너무 저평가돼 있거든요. 네. 또 기술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지금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한 400조 원 수준의 좀 정말 저평가 상태라고 예상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잠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차트 지금 나오는 화면인데 그려왔는데 지금 네. 하단에 6만 원 초반대를 좀 그려놨는데요. 네네. 요게 지금 보면 작년 2020년에서 21년까지의 경기 저항선이었어요. 근데 보통 그렇네요. 예. 저항선을 돌파하면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6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예. 많이 떨어져 봐야 한 10% 될까 예. 말까 정도의 흐름이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저평가 상태에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목표가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9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 수준을 맞아요. 예측을 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상단이거든요. 상단 위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대로 해놓은 게 이제 목표가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사실 지금 주가는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저점에 가깝죠. 그쵸, 완전 예, 목표가 저점이네요. 높은 주가가 아니라 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시간이 답을 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은 제가 그려놓은 상단 쪽으로 점점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삼성전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그렇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 이야기는 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정말 네, 너무 기업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대하는 외국인의 태도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제 방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목표가 라인 대비 이제 거의 저점 부근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 이쪽에서 바닥 쪽에서 지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데 그러면 뭐 지금 천천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죠.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그쵸. 예. 보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공이 2조 한 3천억씩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물량을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삼성전자를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주수가요. 네.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이면 10분의 1, 8분의 1. 10명 중에 1명은 그쵸. 삼성전자를 저도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주예요.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 이제 국민주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국민주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정말로 삼성전자는 정말 국민이 사랑하는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고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이제 연준이 좀 긴축적인 흐름을 좀 예고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네. 좀 투심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은 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연준이 좀 긴축에 나서면 보통 이제 미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거든요. 네. 약세를 보이는데 근데 미증시가 사실은 전 세계 증시의 트렌드를 좌우를 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우리나라 증시도 보통은 흐름을 비슷하게 가요. 그쵸, 그래서 네. 우리나라 약세를 보이고 그러면서 동반해서 외국인 매도가 물론 작용을 하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으로 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지금 뭐 연일 뉴스를 보시는 투자자님들 뭐 아시겠지만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네. 계속 연준에서 뭐 0.5bp를 뭐 인상할 거다. 연속적으로 몇 번, 그쵸, 8번 금리 할 거다. 인상, 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 주가나 우리나라 기업 주가에도 좀 선반영이 좀 돼 있다. 이 측면은 충분히 좀 고려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시 위축은 사실은 네. 개인 투자자보다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투심이 더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맞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사고 있어요. 저점에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 사고 계신데 오히려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가 투심이 위축돼 있어가지고 지금 팔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만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볼 부분은 항상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은 삼성전자의 비중들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룸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 비중 자체도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과거 한 40%대까지 갔다가 지금 주식 비중이 30%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룸이 많이 비어 있어요. 네. 충분히 살 여력이 지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 흐름이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또 뭐 공매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이런 물량이 만약에 이제 지수 흐름이 반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또 강력한 반등이나 추가 매수, 또 매수세 유입이 되는 이런 흐름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외적인 부분들 뭐 있었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10명 중에 한 분은 갖고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좀 이렇게 저점 바닥 부분까지 온 만큼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힘입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많이 샀으면 좋겠네요. 네, 인텔 그리고 한 가지 좀 리스크를 체크를 해보자면 인텔이나 마이크론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동맹을 또 맺었어요. 약간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일단은 그런 뉴스를 접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그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보면 이제 반도체 칩을 이렇게 들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반도체를 미국의 저 영광을 재현하겠다 이렇게 막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텔이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마이크론이랑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동맹을 좀 결성을 했어요. 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견제하는 또 한국도 사실은 강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좀 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을 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네. 중국을 견제하는 게 큽니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과거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지만 계속 제재를 했잖아요. 네, 화웨이도 그렇죠. 제재를 네. 하고 계속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커져가는 것을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 행보를 보면 미 정부가 치포 동맹이라는 걸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치포 동맹. 한국, 그다음에 대만, 일본 이 아시아 쪽 국가들이 반도체 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가들 미국의 우호 국가들하고 치포 동맹을 좀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텍사스 쪽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을 지금 예정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미국의 칩 동맹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제 중국을 겨냥한 쪽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장을 또 건설할 예정에도 있고 네, 그렇죠. 또 하나는 사실 삼성전자의 디램이 지금 점유율이 얼마냐면 56% 정도 돼요. 절반 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을 하려고 해도 삼성전자를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같이 가야죠. 예, 예.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버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까지 가져나와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미중 갈등의 하나로 이제 중국 쪽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고 오히려 국내나 이쪽으로는 우호적인 이런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로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리스크 체크해보면서 또 모바일 쪽에 사실 예전에 고스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물론 뭐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긴 했지만 뭐 최근에 뭐 집단 소송하고 공정위 조사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논란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사실은 우려는 있었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번의 흐름이 사실 이번 실적을 통해서 좀 우려가 불식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GOS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논란이 됐거든요. 분명히 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삼성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뭐 S22 이런 게 잘 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보다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이제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 불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자체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동반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판매 물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뭘 뜻하냐면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거죠. 사실은 시장에서 공급이 많으냐 수요가 많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거든요. 네. 사실 이 뉴스는
뭐 여러 부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죠. 차량도 네. 지금 제대로 못 만든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사용되는 가스라든가 또는 최근에 냉각수 문제도 한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V 공정이 초기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나올까 뭐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D램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네. D램 가격이 오히려 반등할 것으로 사실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분기냐 3분기냐 이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은 D램 가격 상승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도 이익이 1분기에 호조를 좀 보였었고요. 또 네. 부품 같은 경우도 자체 조달을 다 해서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실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나온 리포트들 여러 개를 제가 한번 봐봤는데 네. 대체로 컨센서스가 올해 순이익이 46조에서 한 48조 정도가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작년에 실적이 40조 원이거든요. 네. 순이익이. 더 늘어나네요. 그러면 만약에 48조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20%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20%는 무조건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한 8만 5천 원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도 저평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PER 예. 10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뭐 이런 기관에서 투자자들이 말하는 9만 5천 원, 10만 원이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EUV 공정이 핵심 공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공정을 최초로 먼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격차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도 격차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EUV 공정에서 지금 7나노 이미 했고요. 네. 14나노 제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가 이제 향후에 로봇이라든가 네, AI,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이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죠. 그런 성장성까지를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대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는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다시 10만 전자를 꿈꾸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가 경쟁력도 갖고 있고 D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문제로 금방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핵심 공정까지 잘 키워나가면서 격차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성장 동력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뭐 M&A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 벗어나서 10만 전자로 가는 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삼성전자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둘러싼 글로벌적인 문제들,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주로 넘어가서 투자 전략 어떨지 좀 살펴볼게요. 네, 미국 연준이 다음 달에 FOMC 회의를 열게 될 텐데 기준금리를 뭐 추가적으로 인상하겠죠. 유력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빅스텝 0.5%포인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금리 인상 나오면은 성장주에게는 항상 독이다 이런 통념들이 있잖아요. 정확히는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 건가요? 일단은 금리가 사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 영향이 크죠. 그래서 네. 사실은 보면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보통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이익이죠. 미래에 네. 나올 수익까지 땡겨서 현재에 반영을 가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죠. 사실은 네. 주가가 굉장히 높은 주가가 정당화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끌어올 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라 그러죠. 네. 이것도 같이 높아집니다.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할인율도 높아진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예전만큼 높은 PER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없죠.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면 성장주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은 한편 일리 있는 말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다만 최근에 또 이제 금리 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상승 취약업종이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호텔
또 유통, 항공, 민자 발전 이런 네.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보시면 네. 금리 상승이 오히려 취약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성장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금리 상승 취약 업종에 보면 조선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내수라든가 그렇죠. 내수주들이죠. 예,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금리가 상승하면 사실은 그 성장주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성장주의 사실은 금리 인상이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성장주는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좀 주실 말씀에 뭔가 핵심 포인트를 처음에 잡아주신 것 같아요. 내수주들이 오히려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말고 성장주는 금리 인상의 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볼게요. 사실 성장주들이 그럼 금리가 어느 정도 딱 몇 %다 이거보다는 상승 속도에 조금 더 민감하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사실 네. 국내 환율에도 좀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러다 네. 보면 사실 이 속도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견된 금리 인상보다 가파르게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환율의 경우도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일단 큰 충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성장주거든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네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네.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좀 부담이 되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자산 건전성도 좀 취약하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인데 다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10년 만기 국채금리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성장주는 최근 좀 반등을 좀 보였거든요. 네. 좀 아쉽게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대표적인 반도체라든가 이천지가 좀 조정을 보이긴 네. 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성장주의 또 반등 타입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냐면 네. 이게 사실은 어떤 반대적인 측면, 양날의 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면 네. 사실은 성장 기업이 귀해집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성장할 기업들을 찾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약간 둔화된다 그러면 네. 성장 기업들이 찾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로 성장주가 귀해지다 보니까 성장주가 더 부각받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이 된다 그래서 뭐 성장주가 오히려 뭐 굉장히 독이 된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실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경우에 주가가 사실 올랐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성장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경우 성장 기업이 귀해지면서 오히려 부각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을 주신 거네요. 그렇다면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에 사실 원재료 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은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장주의 주가 변곡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된다. 이건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주가를 하방으로 좀 이끈 요소는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유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 기름값이 엄청 높거든요. 높아요. 시내. 그래서 유가가 자극이 되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수요가 둔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연결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주식시장에 안 좋은 흐름이 뭐 현재도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그런 지금 말씀드린 요소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만 체크를 할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라든지 네. 그리고 정말 큐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 종료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재계약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그래서 미연준의 긴축 속도나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주가를 좀 떨어뜨린 요인들은 맞죠.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역시나 좀 이렇게 체크해봐야 될 이슈들도 몇 가지 있어요. 계속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아주 빠를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빨라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한미 통화 스와프가 또 종료됐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리오프닝 주도권이 성장주에 있다. 이거는 좀 어떤 말일지 참 궁금한데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은 리오프닝이 되면 네.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그 수요, 여행 수요라든가 또 이런 소비 수요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원래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행이라든가 항공, 의류 이런 기업들이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이런 업종들이 네네. 보통 먼저 부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일단 1차적으로는 그런 업종에 관심을 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 수요가 회복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투자 환경이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에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가 부각이 될 겁니다. 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가 주도권을 결국 잡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주가 흐름에서도 보면요. 특히나 이거는 뭐 경험하셨을 거예요. 네. 그 코로나 팬데믹 나오고 주가 폭락한 이후에 상승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뛰어오른 업종들 보면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맞아요.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엄청난 뭐 텐베거도 나오고 막 이랬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고 수요가 풀리고 상승하는 흐름이 되면 성장주가 앞서갈 것이라는 예측은 맞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1차적으로 리오프닝 수혜주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의류, 화장품 이런 쪽만 생각했었는데 조금 한 단계 역시나 투자 전략을 앞서가야지 수익률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회복되면서 투자 심리 좋아지고 코로나 때 많은 또 상승 탄력 보여줬던 부분들이 성장주들이었거든요. 이 리오프닝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상승 탄력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장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주목받는 게 바로 구조적인 성장주입니다. 이제 미래의 꿈만이 아닌 가시적으로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 먼저 꼽아볼 것은 네. 이제 배터리 기업이죠. 2차 전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성장주 하면 사실은 반도체였거든요. 예전에. 네. 무조건 반도체였는데 이제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오고 나서 사실 LG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2차 전지 팔팔하게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성장 동력을 하나 또 키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2위거든요. 네. 삼성전자 다음이란 맞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성장 동력을 갖춘 뭐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은 뭐 사실 지난주까지 반등을 좀 하다가 오늘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네. 역시나 가장 기대되는 성장 관련 주가 역시 2차 배터리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뭐 방송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예. 전기차 좀 계속해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우리가 이제 시내나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런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정말 많아져야 이제 그때는 성숙기가 되는데 지금 아직 뭐 물론 이제 많이 최근에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성장의 지금 흐름 속에 있다라고 좀 먼저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조적 성장할 종목이 과연 올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항상 우리가 대선 관련주라 그래서 막 그 테마흐름으로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거든요. 그쵸. 새로운 또 지도자가 어떤 쪽으로 정책을 펼 것인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되면서 탈원전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그 원전 사태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네.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봤을 때는 정말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위험한가? 있다라고 우리가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에너지가 정말 지금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 유가도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클린 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원전을 사실 안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원자력 발전은 구조적으로 이번 정부 있어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내각 입각을 하고 있죠. 네. 장관들이 이제 내정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건설 쪽에서도 이제 건설. 그렇죠. 새 정부 들어서 250만 호를 건설하겠다. 네네. 지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 건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건설주가 중장기적으로도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원자력이나 건설 쪽은 사실 테마처럼 한번 잠깐 움직였다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크게 한 5년간의 새 정부 흐름에서 보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걸 네.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완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로봇이라든가 네. 메타버스, AI 이런 쪽을 사실 삼성전자에서 먼저 이제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도 발빠르게 갔던 것처럼 사실 로봇 산업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AI 쪽은 사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네. 4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이 계속 성장 기대감을 높일 거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최근 어떤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2차 전지처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단순히 그렇게 흐름을 보시지 마시고 좀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좀 성장할 수 있는 팩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반도체죠. 이제 우리나라 대표 시총상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앞서도 계속 설명을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경쟁력이라든가 수요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도 꼭 챙겨보실 그런 구조적 성장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성장주로 네 가지를 꼽아 주셨습니다. 일단 성장의 흐름 속에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죠. 원자력 쪽과 건설 섹터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최근에 신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쪽들, 4차 산업들, 이쪽도 성장하는 섹터로 제시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톱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낙폭 과대한 좀 성장주들 현재는 그럼 좀 많이 밀렸을 때 저가 매수 전략을 취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취할 수 있는 위치죠. 네. 사실 왜냐하면은 주가가 지금 사실 물론 미국 증시도 물론 약간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300선에서 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맞아요. 2,700도 좀 깨져 2,600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제가 앞서 충분히 성장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눈에 띄어요. 물론 네.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또 시장하고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전까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이 오히려 그렇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나중에 사면 사실 항상 그런 분들 많아요. 투자분들 보시면 꼭 이제 올라가고 나서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네. 지금 사도 될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사실 충분히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지금 당장 뭐 많이 투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분할로 지금부터는 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기 네. 때문에 투자를 지금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네. 사실은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소부장 기업들이 많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이 나온다면 사실 동반해서 갈 같이 확률이 가죠.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두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종을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도 보면 사실 저점은 더 가깝습니다. 주가 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저점은 가깝고 이익이나 목표가는 좀 높거든요. 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은 부각된다. 다만 지금이 과거 박스피처럼 계속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계속 등락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분명히 위치 자체는 좋은 위치에 좀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흐름에서 이제 방증이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양극재라든가 소재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반등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사실 오늘 약간 조정을 기술적으로 받아서 조정을 좀 그렇죠? 받았을 네. 뿐이지
탄력적으로 좀 저점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전지도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 이차전지도 만약에 충분히 조정이 나오거나 이제 숨고르기 좀 끝낸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충분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보실 때 네. 하나 이제 체크하실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업종의 주가를. 그러니까 먼저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시장이 최근의 흐름에서 확실하게 좀 턴을 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나 이차전지라 그러면 그런 업종들의 흐름이 확연하게 좀 우상향으로 턴을 하는지 이거 분명히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체크를 하신다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과연 이 종목이나 업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까지 네. 확인 한번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를 때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한 7만 5천 원 갔다고 예를 들어보면 네. 내가 늦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목표가가 10만 원 이상이라면 네. 늦지 않은 가격이에요. 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사겠는 데가 아니라 지금 사셔도 충분히 나중에 따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요라든가 추세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를 보면서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또 2차전지 종목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함께 보실 때 수급적인 부분과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정말 걱정할 만한 핵심 이슈들을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와 성장주 그리고 금리 인상기 뭐 여러 가지 핵심 전략들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 아직까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 오늘 도움될 만한 전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드린 전략들 포트폴리오 구성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시마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